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에 이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에 좀 더 이혼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예의도 없는 미성숙한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참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혼을 할 때 남편과의 사이는 최악이었기에 과거의 일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저는 2차 전지 개발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귈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죠. 재밌고 얘기도 잘 통하고 항상 만나면 할 말이 넘쳐나는 커플이었습니다. 주량도 똑같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느꼈기에 마치 완벽한 반쪽 같기도 했죠. 남편의 연봉은 저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둘 다 개발자로 일했기에 직업에 대한 것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는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귀다 보니 서로가 너무 잘 맞고 또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너무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도 저를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또 저랑 결혼도 하고 싶어졌대요. 하지만 그 전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결혼 자금을 준비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던 게요. 저희 친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는데요. 저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엄마랑 아빠는 그걸로 됐어. 다만 네가 선택한 삶이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뭐 시댁 형편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뵈니 시어머니 될 분이 성품이 좋은 분 같더라.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비슷하게 여유 있는 수준의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2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해왔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한 거죠. 시댁 형편이 어때서 그랬냐고요? 남편은 오래되고 낡은 외곽 지역의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부서진 데도 많아서 좀 놀랐어요.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그런 집은 처음 봤거든요. 아버님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일을 내내 하시다가 그 후에는 작은 기사식당을 열어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거기서 일하셨고요. 어머님은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시아버지 때문이 크더라고요. 아버님은 술을 심하게 좋아하셨고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어머니 속도 많이 썩힌 분이라고 했습니다. 집 형편도 안 좋지만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여성 편력에 알코올 중독에 솔직히 지금 같으면 절대로 결혼 안 할 조건인데 그땐 저도 뭔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님은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몹시 미안해하셨어요. 시어머니로서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자주 그러셨는데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저희가 시댁에 이것저것 사들고 가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가, 돈 쓰지 말라니까 뭘 그렇게 사들고 오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빈손으로 와. 저희 부모님이 시댁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드세요. 아휴, 너네 먹지 참 미안하게. 어머님은 늘 미안해하시고 없는 살림에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꼭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반면 아버님은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특히 저희 부부가 시댁에 자주 안 오는 걸 못마땅해 하셨죠. 예전 같으면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어. 너희들끼리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 여기에 자주 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님이 술 드시고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어머님이 기겁을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애들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바쁜 애들 뭘 자꾸 오라가라 해요. 당신이 그렇게 물러터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돼서는. 시어머니가 뭐 어쨌다고. 결혼한다고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구만. 사돈댁에서 애들 편히 살라고 집까지 해주셨는데 우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 눈치나 보고 잘하는 짓이다. 어머님은 평소에는 조용하신데 아버님이 괜히 볼멘 소리를 하실 때면 필사적으로 나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셨습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듣게 하시겠다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죠. 아버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을 면박 주고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을 앉혀놓고 쓸데없는 가부장적 교육을 하시기도 했죠. 여자는 남자가 길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느니, 남자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안 본다느니,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 데서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맞장구를 쳤죠. 물론 아버지 말이 다 맞아서 그랬다기보다 적당히 맞춰드린 거지만요. 하지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잖아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부정하며 살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에게선 아버님의 모습이 꽤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신혼 초 저와 남편이 가장 많이 다퉜던 것만 해도 가사 분담 문제였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남편은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할 줄 알았지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던 때라 제가 잔소리하면 눈치라도 보고 고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싸울거리는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술자리나 친구 모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 나가면 있는 척하고 술값도 툭 하면 자기가 내는 겁니다. 거기까진 이해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여자 나오는 술집도 자주 가고 했더라고요. 하여튼 싫다 하면서 아버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았던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던 즈음에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가던 식당 못 나가셔서 어머님이 거의 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식당 일도 하면서 아버님 끼니까지 챙겨드려야 되고 가뜩이나 마르고 수척해 보이는 어머님은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몸도 안 좋으면서 술도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어머님이 말려도 생 난리를 치며 술을 계속 드셨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아는데 술을 먹어야 낫는다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병원을 오다니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결혼하고 2년 만에 있던 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사실 수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혼자 남은 저희 어머님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혼자 되셨는데 혼자서 그 외진 곳에 사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니? 좀 좋은 집에서 모시는 걸로 상의해봐라. 제 생각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 지역에서 병원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단골 환자분들이나 지인분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마침 시어머니 사시는 인근 도시에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들으시고는 땅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시골집 한 돈으로 땅을 사시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니까 시어머니 시골집 처분해서 땅을 사도록 해. 시어머니가 살 집은 아빠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님께도 얘기를 전했는데 사돈께 도움을 받는 게 면목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남편까지 설득하니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시골집을 파는 게 오래 걸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운때가 맞았는지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도하고 친정아빠가 말한 땅을 매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골집 한 돈으로는 살 수 있는 평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일단 시어머니께는 나중에 말하라고 하고 돈을 더 보태 좀 더 큰 부지의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등기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드렸고요. 땅은 당장 오를 거 생각하고 산 게 아니고 묻어두는 거라 한동안은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곳도 마련해 주셔서 어머님도 거기서 지내셨고요. 그런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 말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 보상 받을 때까지 더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팔 건 아니라서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저도 아이를 슬슬 가져보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듣게 되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구나 했어요. 남편 역시 그 땅이 대박이 나니 정말 좋아했고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셨죠.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랐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니 본성이 튀어나온 건지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께 땅을 일부 팔아서 자기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거 나중에 판다고 얼마나 더 오른다고 그래. 그냥 지금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자고요. 사돈어른이 더 들고 있으라는데 왜 자꾸 그래? 그리고 너, 이 땅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전부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혜영이랑 사돈어른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땅 살 수도 없었어. 사돈어른 말 듣고 잠자코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팔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중대도 똑같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좀 팔아서 나 좀 달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땅을 팔아달라고 조른다고 제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땅인데 왜 자꾸 그러냐, 어디 쓰려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졌고 그 일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땅이 대박이 터지면서 갑자기 허파에 바람이라도 단단히 든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바람이 불어도 단단히 불었는지 제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박하고 술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원래도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그맘때 더 심해졌죠.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며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그나마도 그 전엔 제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집안일이든 뭐든 아예 손 놔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임신 계획 얘기도 쏙 들어가고요. 그때 저희 부부 사이는 몹시 안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밤을 거의 새고 들어왔는데 술 냄새와 더불어 여자 향수 냄새까지 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술은 마셔도 그냥 친구들이랑 호프집 같은 데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 있는 술집에 가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할 때였는데 그날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신발 벗지 말고 나가. 나가서 술집에서 그냥 살아. 여기가 네 하숙집이야?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꼬부러지는 혀로 그러더군요. 술에 단단히 취한 남편은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너 말 잘했다. 나 너랑 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우리 집도 이제 땅 부자 다 됐고 돈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돈줄이 꽉 묶여서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 어찌됐든 우리 엄마 돈인데 네가 뭔데? 나 진짜 짜증나서 너랑 안 살고 싶어. 남편의 입에서 안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오자 저도 몹시 놀랐죠. 뭐라고? 말 다 했어? 그게 네 속마음이었니? 그래. 솔직한 말로 니네 집 좀 산다고 나 은근히 무시했지. 말은 안 해도 다 느껴. 집안일하라고 눈치 주고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어쩌지? 우리 집도 이제 부자라고. 부자. 나 너한테 설설 기면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살 이유 없어. 라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는 거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결혼하고 함께 살았고 또 어머님 돈 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돈 좀 만지게 되니 저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었고 다음날 기억도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진짜 속마음인 건 확실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본성이 저랬는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긴 것 같으니 본성이 튀어나온 건진 모르겠지만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이 너무 컸는데 한편으론 남편이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와이프한테 이혼 소리 할 때가 언제겠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을 경우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고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밟혔습니다.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하다 보면 꼭 주머니에서 노래방 라이터나 유흥업소에서 쓴 영수증이 나오곤 했는데 한 번은 무슨 모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술집에서 받은 건가 했는데 그 후로 같은 모텔 라이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 여길 간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라이터에 적힌 모텔을 찾아보니 심지어 저희 집에서 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남편 폰으로 전화 온 적이 가끔 있었는데 가만 보니 전화 오는 번호가 같은 번호더라고요. 저는 그 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는데 확인해 보니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구나 알겠더라고요. 확실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폰을 뒤졌더니 역시나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안 지우고 놔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전부 제 폰으로 옮겨 저장해 놨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만한 연기력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연하게도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한다면서요. 당신이 원하면 카드 내역이랑 다 보여줄게.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솔직히 회식 같은 걸로 도움 있는 술집에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바람피고 그런 적은 없는 인간이야 내가. 이러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자기가 당당하면 왜 전화도 못하게 할까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낀 남편 놈은 그제야 한다는 말이 그냥 3개월 정도 잠깐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 줄줄 증거를 흘리고 다니지를 말든가.
나 모르게 철저히 감추기라도 하지 그랬니?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돌변해서는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 우리 이혼하자. 근데 나 돈 없는 거 알지? 위자료 없어. 그냥 합의 이혼해주면 이 집에서 내가 깨끗이 나가줄게. 라더군요. 그리고 짐 챙겨서 집까지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 집으로 갔겠죠.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친정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성 씨가 저랑 살기 싫대요. 여자가 생겼다고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저희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몹시 놀라셨죠. 세상에, 그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지한테 분에 넘치는 마누라 얻었으면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고 살 것이지. 여자라니. 지네 아빠 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네. 어머님도 아들에 대한 실망이 몹시 크신 듯 했습니다. 내일 내가 갈 테니 너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저희 집에요? 현성 씨도 집에 없는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렇다. 일단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았지? 어머님은 뭔가 결심한 듯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뭘 주신다는 건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웬 서류봉투를 들고 있으셨어요. 헬쓱한 얼굴로 앉아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니 입을 여시더군요. 너 내일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들은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것 같다. 너 같은 와이프가 어디 있다고. 복을 지발로 찬 거지.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생전 지아버지도 저렇게 계집질하면서 내 속을 썩였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다른 거는 안 보일 거야. 저는 그 말에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도 저 그냥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자식 이혼하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너 생각하니까 너한테도 미안해서 참고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거 받아라. 엄마 땅 등기 권리증이야. 갑자기 등기 권리증을 내미는 어머님께 놀라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제 말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 땅 산 거 다 네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아니었으면 이럴 생각이나 했겠니? 사돈 어른들께서 나 살 곳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나 혼자서 고생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땅 절반은 너한테 언젠가는 주려고 했어. 어머님은 가지고 계신 땅의 거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제게 이전하겠다며 등기 권리증을 주셨습니다. 증여세 걱정하지 말고 등기 이전하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결정이 너무 놀라웠죠. 미워도 그래도 친아들한테 이걸 주시면 주셨지. 이혼하면 남남인데 저한테 이걸 주시다니요. 저를 위한다는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말만 적당히 저를 달래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진심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 거였어요. 절대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등기 이전 끝나면 이혼해라. 개망나니 같은 놈하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네 덕에 인간 좀 되려나 했는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지네 아빠 닮은 본성은 못 고치는 건가 보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셨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이 너무 느껴졌지만 차마 이걸 받을 순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건 다시 들고 가세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이 땅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네 친정아버지가 돈 보태주신 거 아니었으며 이만큼 사지도 못했을 거 나도 다 알아. 최대한 빨리 등기 해놓으렴. 어머님은 제게 서류를 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머님 의사대로 그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받는 셈 치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데 계속 붙잡고 억지로 살 생각도 없고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상간녀 집에 살면서도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서 위자료도 얼마 못 준다고 나오는 게 괘씸했는데 그래 나도 이 마당에 받을 거 받자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어머님 명의의 땅 절반 정도를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증여세도 내주셨습니다. 저는 증여세 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막상 땅을 물려받으니까 제 속에선 뭔가 전투력이 상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빨리 정리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한 달이 다 되도록 남편 놈은 자기 집만 쏙 빼가는 거 말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기에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혼해 줄 테니 도장 가지고 와. 협의이혼하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제가 갑자기 협의이혼 해준다고 하니 남편도 놀란 눈치였죠. 소송한다고 난리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어쨌든 잘 생각했어. 계속 질질 끌어봐야 서로 피곤하지. 남편은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순순히 나오니 아주 들떠서는 당장 도장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 올 것처럼 말하던 놈이 며칠이 지나도 온다는 말이 없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연락도 없이 주말에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예, 아직 네 남편 안 왔니? 아 글쎄 이 자식이 나를 찾아와서 땅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갔어. 여기 찾아올 것 같아서 달려왔는데 아직 안 왔구나.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남편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는지 혼자가 아니라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오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더러운 발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 거기서 얘기해. 남편 뒤에 서 있는 상간녀를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꼬락서니가 그냥 보통 여자 같지는 않고 어디 유흥업소 같은 데 다니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 난린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도장 찍으러 오면서 상간녀 같이 데리고 오는 건 무슨 경우야? 남편은 씩씩대며 따지더라고요. 야, 너 딴 말 말고 엄마가 준 땅 문서 그거 내놔. 어찌 알았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제 명의로 땅을 이전해 준 것을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무슨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놓으면 당신이 어쩔 건데.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등기 이전이랑 도장이랑 인감 다 내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땅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상간녀는 남편을 부추기듯이 뭘 물어보고 있어.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뒤져보면 되잖아. 어디다 뒀는지 대충은 알 거 아냐. 라며 속삭이는 겁니다. 꼬라지를 보니 상간녀가 같이 찾아가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도 보통 내기 아닌 것 같고 남편도 등신 머저리 같았습니다. 그 꼴을 보시던 어머님이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등기부 등본이지 뭐야. 네가 직접 확인해라. 이미 네 처한테 지분 절반 다 넘겨줬으니 너도 정신 차리고 포기해. 남편놈은 그 말을 듣더니 손까지 떨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인 내가 아니라 어떻게 며느리한테 땅을 주냐고! 라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네가 순진한 우리 엄마 꼬드겼지? 그러면서 막 저한테 다가가려는데
어머님이 그 사이를 막아서셨죠. 저는 지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진짜 네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이 땅 사실 때 우리 아빠가 돈 보태주신 건 기억 안 나? 나 그거 돌려받은 것뿐이야. 내 땅 내가 돌려받고 나머지는 어머님 거고. 그 땅에 네 몫은 없어. 남편은 저를 노려봤고 어머님은 막 삿대질을 하며 따지셨습니다. 으이그, 정신 좀 차려라, 인간아. 복덩이 같은 네 마누라 속이고 몰래 만난다는 기집애가 고작 저런 기집애야? 너 어쩜 니네 아빠랑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냐? 내가 무슨 아빠랑 똑같아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나 저 여자나 제정신이야? 똑같은 것들끼리. 아휴. 너 그냥 내 아들도 하지 마. 아들이라고 하기도 쪽팔려. 엄마 누구 편이에요 진짜. 내가 아들인데 왜 제 편을 드냐고요. 네가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네 편을 들어. 제발 후회할 짓 좀 하고 살지 마. 니네 아빠 보고도 느껴지는 것도 없든. 어머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상간녀 데리고 확 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게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요. 제 이혼소송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소장의 요구대로 다 받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자기 몫으로 하려는 속셈이라면서요. 저 역시도 맞대응했습니다. 돈보다도 이렇게 치졸한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게 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기 비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놈이 애초에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내 탓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제 덕분에 집에 큰돈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남편의 헛짓거리 때문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도 상간녀도 너무 괘씸해졌기에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님께 땅을 받았기에 위자료 소송 없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제 승소로 위자료 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 민사소송은요. 황당하게도 1심 재판 전에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답변서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뭐 해보기도 전에 끝난 거죠. 남편놈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 하지 괜히 저 건드려서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다툼 끝에 겨우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몇 년 사이에 인생 경험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혼 후에도 가끔은 어머님께 잘 지내시냐 안부 인사 정도 드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안부 인사는 하지만 서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하고의 관계가 끝났기에 더 이상 만날 이유도 명분도 없으니까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요. 참고로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남편은 그 후로도 어머님 돈과 땅까지 탐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줄 생각 없다고 그 여자랑 끝내라고 했다고 하고 남편은 어머님 말 무시하고 그 여자랑 살았대요. 그러다가 서로 대판 싸우고 엄청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주제에 뭐 대단한 사랑이나 하는 듯 착각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나요? 그 여자도 남편에게서 받을 땅이니 뭐니 있는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 바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죠. 남편은 뒤늦게서야 후회하니 어쩌니 했다는데 어머님이 후회는 알아서 하고 행여나 저 찾아가거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고 후회를 해도 너 혼자 하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걸 보면 남편은 망난이어도 어머님은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인 아들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지 않고 며느리 입장에서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미안해 하시지만 저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어머님의 말대로 아직 저 많이 젊고 계속 상처에만 갇혀 지낼 순 없다 싶거든요. 이제는 제 행복 찾아서 잘 살아보렵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옅어질 테니까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